정도로 좋았답니다. 취향도 성격도 비슷한 줄 알았던 두 딸이 달라지기 시작한 때는 아이들의 사춘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연년생이었던 두 딸의 성격이 확고하게 달라졌거든요. 둘 다 비슷한 가수를 좋아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녀서 그랬는진 몰라도 항상 모든 일을 공유했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두 딸아이가 대면대면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딸들이 한순간에 틀어질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전업으로 살림만 하던 제가 둘째 딸의 중학교 입학 후에 조금이라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근처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더욱 골이 깊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둘이 싸움이라도 붙으면 말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전부 사이가 좋았던 자매로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로 공부 경쟁도 하면서 네가 1등이니 내가 1등이니 하던 시절은 진작에 끝이 났습니다. 첫째 딸아이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 있었고 둘째 딸아이는 그런 언니를 무척이나 피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았지만 첫째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둘째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네요. 둘째 아이의 교과서를 숨긴다거나 체육복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던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언니의 친구들이 무서웠던 둘째 딸의 반 친구들은 어느 날부터 둘째 딸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반에서 왕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언니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 둘째는 그 시기만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나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았대요. 일찌감치 말했더라면 많은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동생이 본인을 피해 다니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첫째는 동생에게 더 못되게 굴었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교실에 찾아가 시비를 걸고 그걸 지켜보던 첫째의 친구들까지도 둘째를 괴롭혔다고 하니 얼마나 학교 다니기가 싫었을까요? 그럼에도 둘째는 학업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을 쳐서 성적을 잘 받아서 저희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날에는 첫째의 괴롭힘이 훨씬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공부한다고 필기해 놓은 공책을 찢어 놓는 것도 동생의 옷이나 화장품을 훔쳐가는 것 등의 일이 매일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전 착한 첫째 딸의 가면에 속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첫째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한 번 터졌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한 통 오더군요. 마트에서 일을 하다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동네 파출소로 갔더니 첫째 딸아이가 다리를 꼰 채로 팔짱을 끼고 앉아 껌을 씹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니 글쎄 첫째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하지 뭡니까? 딸아이에게 어서 말해보라 했더니 이제 와서 무슨 부모 행세냐면서 집에나 가라고 하더군요.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도대체 미성년자가 뭘 알아서 할 수 있기에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훔쳤냐 했더니 편의점 주인이 생필품을 몇 개 훔쳤다고 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집으로 와서 첫째 딸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뺨을 맞은 딸은 이딴 집구석에서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남편은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며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주제에 네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윽박을 질렀어요. 둘째 딸은 겁에 질려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계속된 말싸움에 갑자기 첫째 딸은 굳이 방에 있는 동생을 억지로 잡아 끌고 나와서는 얘는 공부 잘해서 예뻐하고 나는 공부 못한다고 미워하는 거야? 하면서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똑같은 배에서 낳은 똑같은 자식인데 누군 예쁘고 누군 밉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겐 그깟 푼돈 몇 푼 벌겠다고 마트에서 일한답시고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 엄마가 뭐 하나 도움 준 것 있냐고 쏘아붙이더군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면 혼자 등하교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켜주려면
남편의 벌이로는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마트에 돈을 벌러 나갔던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 손이 부르트게 고생했는데 고작 하는 말이 저런 말들 뿐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남편은 오늘 이후로 그런 말버릇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딸은 필요 없다며 얼굴을 보지 않고 살자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차마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딸을 바깥으로 내몰 수 없어 이번은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제 첫째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출석 일수가 모자라 간신히 졸업했죠. 졸업하고 나니 정말 자긴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나가버리더군요.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퇴근하고 오니 둘째 딸만 거실에 혼자 앉아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집을 나갔다면서 자기가 여태 열심히 모아뒀던 용돈들과 자기 옷이며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돈이 될 만하거나 쓸만한 물건들은 전부 훔쳐갔다고 하면서요. 화가 나서 가슴을 퍽퍽 치고 있는 남편 몰래 둘째 딸은 저에게 통장이나 숨겨둔 쌈짓돈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가 집을 나가기 직전에 엄마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뭔가 뒤지다가 나갔다고 하면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없어진 물건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물건이 꽤 많더라고요. 생활비로 쓰려고 현금으로 찾아두었던 50만 원과 결혼할 당시에 시어머니께 받았던 $3 금가락지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목걸이까지 사라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께 물려받은 소중한 목걸이였는데 말이죠. 가운데 박힌 보석이 낡아 비싼 값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의미 있고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딸은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여러 통 남겨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걸이는 돌려달라고요. 하지만 딸아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이 터져나갈 것처럼 화가 치밀었지만 겁을 먹은 둘째 딸 앞에서 차마 더 이상 화를 내지는 못하겠어서 둘째 딸에게 없어진 물건은 없다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고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을 방으로 불러서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이제껏 쌓였던 것들이 제 물건들을 훔쳐간 것에 터졌는지 딸이지만 너무한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신은 첫째 딸을 정말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딸 명의의 핸드폰 요금부터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연락도 되지 않을 텐데 그걸 끊으면 어떡하냐 물었더니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던 남편이 그땐 그렇게도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둘째 딸이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을 할 때까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첫째 딸은 저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1년이 지나니 더 이상 저희도 첫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 정도 연락이 없으면 어디선가 잘 살고 있는 거라며 저에게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첫째를 찾기 위한 노력은 그만두었어요. 또 다시 둘째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던 것도 컸습니다. 공부 뒷바라지를 해줘도 모자랄 고3 시기에 첫째 딸 찾느랴 매일 밤 울면서 돌아다니고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둘째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둘째가 번듯한 대학에 입학하고 저희 둘째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겠다고 했지만 장학금을 받으려면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착해 빠진 둘째 녀석은 저희에게 고맙다며 울더군요. 그래도 공부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진 노력해서 하라고. 하지만
그게 네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등록금의 부담감 때문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둘째지만 첫째보다 속이 더 깊은 아이를 달래가며 그렇게 공부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 공부가 취미에 맞았는지 어느 날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1년 정도 걸리는 프로그램인데 다니는 학교와 연계돼서 하는 거라고 자료까지 뽑아오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찌 안 보낼 수 있겠나요? 다녀와라.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주겠다 했습니다. 둘째가 신이 나서 며칠을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둘째의 교환학생 신청 비용을 분명 서랍 안에 넣어뒀었는데 그 돈이 홀라당 사라진 겁니다. 그 비용은 남편이 회사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어요. 1년 학비와 기숙사비, 몇 개월치의 생활비가 모여있던 큰 돈이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놔 보라고 몇 번 다그쳤지만 둘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교환학생 가는 걸 얼마나 기대했었는지 아냐면서 오히려 속상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생각나는 사람은 첫째 딸밖에 없더군요. 둘째에게 언니와 연락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언니랑 딱히 연락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둘째가 친구들에게 교환학생을 간다고 자랑했을 때 너네 언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은 아냐고 물어본 친구가 있다고 했죠. 저와 남편은 그 친구가 저희 첫째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첫째에게 네 동생은 교환학생을 간다고 연락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려다 돈을 훔쳐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식한 탓인지 항상 귀중품을 그 서랍에 두었거든요. 집에 딱히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늘 버릇처럼 그곳에 두었을 뿐인데 그 큰 돈을 그냥 가져갈 생각을 하다니 그것도 하필 돈 찾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찾아와 돈만 가져가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둘째 딸을 위해 추가로 사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트 파트타임 일을 추가로 더 늘렸죠. 오랜 시간 근속했기에 점주님께서도 저에게 정직원을 권유하셨고 월급이 훨씬 좋아지고 딸도 다 키워 손이 덜 가는 상황이었기에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갚아 나간다면 추가 대출을 받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기에 둘째를 위해서 더 노력했죠. 남편은 이미 하나뿐인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후회해서 돌아온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했었지만 돈을 훔쳐간 이후에 남편의 입에서 첫째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2살 나이에 둘째 아이를 유학 보냈어요. 막상 조잘거리던 딸이 사라지자 은근한 적막감이 집에 감돌더군요. 남편과 둘이 그날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살았다 서로를 다독이면서요. 비록 첫째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 가져가서 조금이라도 등 따시게 배부르게 살면 그걸로도 우리 아이를 위한 도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1년 뒤 공부를 끝마치고 온 둘째 딸의 얼굴에는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당당해 보이는 모습에 비록 1년이었지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대학을 졸업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둘째를 보면서 조금 걱정도 되긴 했지만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 냅뒀습니다. 둘째는 학교를 졸업 후 그동안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썼던 돈들을 같이 갚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똑똑했던 딸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취직도 뚝딱 해냈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딸아이의 말로는 미래가 보이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섭섭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실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던 딸이 어느 날부터 고민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지만
어린 나이도 아니니 스스로 해결하게 냅두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냅둬보자고 동의했죠. 며칠을 그렇게 말수도 줄고 생각이 많아진 듯 하던 딸은 어느 날 퇴근 후 저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회사 근처 주유소에서 언니를 보았다고요. 남편과 저는 처음에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은 한숨을 푹 내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기들과 밥을 먹고 후식을 사러 카페에 가는 길에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를 발견했는데 살은 쏙 빠져서 뼈만 남았고 얼굴도 고생했는지 거무튀튀하더라 하면서 처음엔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다 싶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그렇게 애틋했던 언니인데 그리 살고 있는 것이 속상하더랍니다. 남편과 저는 믿을 수 없어 다음날 둘째 회사 근처 그 문제의 주유소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둘째가 멀리서 봤지만 한눈에 봐도 언니의 얼굴이었다고 했는데 혹시나 몇 년째 못 본 사이 얼굴을 잊어 다른 사람과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직접 보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손끝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첫째 딸을 본 그 충격은 아마 평생이 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 모습이 보기 힘들었는지 고개를 틀더라고요. 딸은 주유를 하러 온 저희를 보곤 고개를 떨구었고요. 그때 뒤에서 웬 덩치 큰 남자 하나가 딸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 똑바로 안 하냐고 사대질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그 덩치 큰 남자에게 내 딸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 당신이 여기 사장이냐? 하며 화를 내었어요. 그 덩치는 당신 딸이 나에게 진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 돈 대신 갚아줄 것 아니면 가라면서 딸에게 내 돈을 다 갚기 전엔 어디도 못 간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 남자에게 내 딸이 진 빚이 얼마길래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냐면서 도대체 월급이 나오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남은 빚이 아직도 7천만 원이나 된다면서 다 갚기 전엔 당연히 월급도 뭐고 없다고 했어요. 딸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땡전 한 푼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속상한 건 그 빚이 딸아이가 진 빚이 아닌 딸아이가 전에 만나던 남자가 졌던 빚이라고 했죠. 게다가 산 넘어 산이라고 딸아이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혼모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빚만 남기고 도망갔대요. 혼인신고도 못하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남편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 집에 아무도 없었고 서랍 안에 큰 돈이 보여 돈만 들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를 원망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더 자기를 채찍질해서 가둬놨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요. 기가 막혔지만 첫째 딸의 정서가 불안해 보여 잔소리도 못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둘째 딸이 출퇴근하는 것을 보면서 며칠 조용하더니 다시 시비를 거는 첫째 딸에게 도대체 왜 동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물었더니 반 나눠서 자기와 함께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을 오롯이 동생에게 지원해 준 것을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오른대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지원했던 돈만큼 자기도 달라고 하더군요. 할 말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이 첫째 딸에게 네가 훔쳐갔던 동생의 교환학생비 말고 더 지원해 준 건 용돈 몇 푼이 끝이다 라고 말하자 첫째가 그 용돈 몇 푼이라도 달라, 안 그러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갓난쟁이 키우면서 아둥바둥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며 소리를 치더군요. 애 아빠가 다음날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에겐 어디서 났는지 묻지 말라고 하더군요. 눈치껏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를 첫째 딸을 위해 아껴두었던 결혼 자금일 거라 생각했죠.
저에겐 없어도 될 첫째 딸이라고 했지만 어디 그게 그리 쉽나요? 남편은 첫째에게 돈 3천만 원을 던져주며 더 이상 보지 말자고, 이게 내가 너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돈이고 네 동생도 3천만 원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20대 후반을 달려가면서도 모은 돈 하나 없이 애만 덜컥 낳아와 부모의 권리, 자식의 권리를 운운하며 따져 묻지 말고 서로 없던 사람인 척, 모르는 사람인 척 그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첫째 딸은 3천만 원을 덜썩 집어 주머니에 넣더니 집에선 왜 나가야 하느냐 묻더군요. 남편은 첫째에게 그 돈 이상은 못 준다, 가족들에게 항상 불만인 너와 얼굴 마주치며 살고 싶지 않다며 딸아이와 손주를 모질게 내쳤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딸아이는 문 앞에서 한참 소리를 질렀지만 포기하고 돌아선 것 같더군요. 남편은 퇴근하고 온 둘째에게도 저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2번 다신 받아주지 말라고, 더 이상 고통도 받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자고, 저 정신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충이만 된다고요. 이 정도 해줬으면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둘째 딸만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암만 그래도 언니가 어딜 오가지도 못하고 빚만 가득한데 거기에 갓난아기까지 데리고 돈 3천만 원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냐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집에 있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남편은 딸에게 네 언니는 할머니의 유품까지 들고 날랐다, 그 유품의 존재까지 따져 묻지 않고 곱게 보내준 것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 목걸이를 훔쳐갔던 사실까진 몰랐었던지라 많이 충격받은 모양입니다. 제가 정말 모질게 저의 첫째 아이를 다시 받아주지 않고 이대로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걱정은 됩니다만 그 아이와 다시 부딪히며 살 자신은 없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